여러분, 개인 회생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그냥 서류 몇 장 내면 끝나는 그런 간단한 법적 절차? 사실은요,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걸린 아주 치열한 재정 협상에 가깝습니다. 오늘 우리는 법원과 한 가장 사이에 벌어졌던 거의 1년에 걸친 줄다리기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우리가 따라가 볼 이 이야기는요, 대한민국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한 남성의 실제 기록입니다. 물론 모든 개인정보는 저희가 안전하게 비식별화 처리했으니까요, 안심하고 이야기에만 푹 빠져보시면 됩니다. 이 이야기의 주인공, 그냥 평범한 가장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. 이번 도전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과거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기는 그에게 훨씬 더 절실했고 또 법원의 심사 역시 처음부터 훨씬 더 깐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이분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요, 참 안타깝습니다. 한 직장에서 23년 넘게 정말 성실하게 일해오셨는데 아버님 간병비에다가 금융사기까지 당하면서 빚더미 안게 된 거죠. 심지어 부양해야 할 자녀가 4명이나 되는 가장이었으니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심정이었을 겁니다. 모든 협상은 첫 번째 제안에서 시작되잖아요. 개인 회생도 똑같습니다. 신청인이 법원에 딱 제출한 이 변제 계획안. 이게 바로 앞으로 벌어질 그 길고 긴 줄다리기의 시작을 알리는, 말하자면 출사표 같은 거였습니다. 그럼 신청인이 처음에 내놓은 계획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? 본인 월소득이 한 371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법이 정한 최소 생계비를 빼고 매달 약 88만 원씩 3년 동안 갚겠다 이겁니다. 이게 그의 첫 번째 제안이었죠. 자,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 23%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빚 1억 3,700만 원 중에서 딱 23%,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갚겠다는 제안이었던 거죠. 그런데 과연 법원이 이 숫자를 그냥 받아들여 줬을까요? 전혀요. 법원의 반격이 시작됩니다. 이름은 보정권고.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이게 그냥 서류 좀 고쳐오세요 수준이 아니었어요. 마치 신청인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혹독한 관문처럼 무려 5번이나 계속됐습니다.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. 소득 다시 계산해라, 재산 밝혀라, 뭐 빠졌다, 거의 1년 내내 이런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정말 끈질긴 줄다리기를 한 겁니다. 첫 번째 충돌 지점, 바로 소득이었습니다. 신청인은 최근 월급 명세서 보세요. 저 370만 원 정도 벌어요. 라고 했죠. 하지만 법원은 아니요, 잠깐만요 하고 나섰습니다. 1년치 공식 세무자료, 즉 원천징수 영수증을 딱 들이밀면서 당신 월소득은 420만 원에 가깝습니다. 라고 훨씬 더 높게 책정해버린 거죠. 시작부터 삐걱거린 겁니다.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. 바로 급여, 압류, 적립금이었습니다.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, 채권자가 이미 이분의 월급에 압류를 걸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회사가 월급날에 이분한테 돈을 다 안 주고 채권자에게 줄 돈을 따로 떼어서 보관하고 있던 거죠. 바로 그 돈입니다. 법원이 이 압류된 돈을 처음 발견했을 때 금액은 한 186만 원 정도? 그렇게까지 커 보이진 않았어요. 법원은 당연히 이 돈 높이 갚는 데 쓰세요 라고 지시했죠.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. 이 작은 돈 뭉치가 나중에 사건 전체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줄은요. 왜냐, 사건이 몇 달씩 질질 끌리는 동안 회사에 쌓여가던 이 압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. 처음엔 186만 원이었던 돈이 마지막엔 무려 1,100만 원이 넘어버린 거예요. 이제 이건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었죠.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. 자, 정리해볼까요? 법원은 소득을 더 높게 잡았고 또 숨겨져 있던 자산은 계속 불어났습니다. 이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만나면서 최초의 변제 계획은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데요. 그 놀라운 결과,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이게 바로 1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나온 최종 결과입니다. 왼쪽이 신청인의 시작이고 오른쪽이 법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. 월 소득, 총 재산, 그리고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총 변제액까지 모든 숫자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.
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이 변제율입니다. 전체 빚의 23%만 갚겠다던 계획이 최종적으로는 36%를 갚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.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돈이 원래 계획보다 50% 이상 늘어난 셈이니 엄청난 차이죠. 그런데 최종 상환 계획이 좀 특이합니다. 그냥 매달 얼마씩 내는 게 아니었어요. 법원은 아주 독특한 2단계 상환 구조로 만들었는데요. 먼저 그동안 쌓인 급여 압류금 1,100만 원을 한 방에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남은 35개월 동안 매달 107만 원씩 갚아라. 이렇게요. 여기엔 아주 중요한 법적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. 법원이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냐? 바로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갚게 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입니다. 바로 이 원칙 때문에 법원은 이분의 총 재산 약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도록 변제 계획을 설계해야만 했던 겁니다. 자, 한 남자의 정말 힘들었던 재기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1년간의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교훈은 대체 뭘까요?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개인 회생은 그냥 서류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과 벌이는 아주 치열한 협상이라는 것. 둘째, 내 월급 통장에 찍히지 않는 숨겨진 자산이 판 전체를 뒤엎을 수 있다는 것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신청인 입장에선 과정이 훨씬 힘들어졌죠?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더 공정한 결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? 그냥 쉬운 길을 열어주는 걸까요? 아니면 힘들더라도 더 공정한 길을 찾아주는 걸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